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정보 N 방첩 TV에서 오늘은 사전 선거 제도는 화웨이 통신 장비 도입 결정과 같이 준비된 민주당의 작품,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이야기 주제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놓고 이름 좀 날린다는 유튜브 채널들과 전직 국정원 출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교묘하게 국정원과 나주인터넷진흥원 그리고 선관위가 같이 엮어서 공작을 하고 있는 내용을 잘 꿰맞춰 주고 있는 걸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방송의 주제를 바꾼 겁니다. 오늘 유튜브를 딱 켜니까 공작관 TV 그냥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관위가 세냐 국정원이 세냐 이러면서 객관성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핵심적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아마 김기삼이라는 국정원 출신이 미국으로 망명한 사실을 다 아실 겁니다. 이 김기삼이라는 사람이 김대중이가 노벨상을 돈으로 샀다, 이런 폭로를 하면서 미국으로 망명을 한 건데, 김기삼은 원래 안기부 요원이었다가 유학을 갔다 오면서 김대중이 당선된 다음에 김대중에게 내가 당신을 노벨상을 받게 해줄 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김대중이 이종찬 안기부장을 불러서 이 사람 당신이 직접 대고 일을 해, 이렇게 다시 채용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기삼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종찬 최측근에서 근무를 했었죠. 그런데 그 당시 저같이 민간인들도 안기부가 중국에 가서 최인수라는 사람을 납치해서 안기부에서 고문을 하다가 놓쳤다, 그리고 최인수가 중국으로 가서 잡혔다, 이런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는데, 이 김기삼이라는 사람도 지금까지 온갖 이야기를 양심선언을 한다면서 다 하지만 절대로 최인수 사건은 발설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요거를 지키기 위해서 김대중이 노벨상 돈 주고 샀다, 요거를 떠든 겁니다. 최인수 사건은 대한민국 국정원의 최대 아킬레스건입니다. 입만 열면은 박정희가 나를 납치해서 죽이려고 했다, 민주주의 화신인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김대중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아들 김홍일을 시켜가지고 이종찬과 함께 작당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최인수라는 사람을 잡아다 안기부에서 고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잘려나갔던 안기부원의 공작에, 역공작이죠. 역공작에 말려가지고 사람을 잘못 잡아와서 망친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바로 이 이야기가 지금의 이런 사전선거 제도, 인터넷 투표, 이런 것과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국 정보부에 의해서 최인수가 체포돼가지고 고문을 받고 다 불었는데, 중국에 이거를 공표해버리면은 김대중은 그날로 외환죄로 체포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덮어달라고 손영택을 시켜가지고 중국이 원하는 국정원의 정치정보 주권을 넘겨준 겁니다. 그때부터 국정원은 정치 공작을 중국 정보부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그 당시 안기부에서 김대중에 의해서 잘려나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때 중국 정보부의 지시에 의해서 김대중이가 만든 게 국가경영전략연구소입니다. 지금 국정원에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영전략연구소의 이름을 여러 번 바꿔서 지금의 민주연구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어떤 데다, 이런 거는 대충 다 감을 잡으실 겁니다. 김대중의 국정원은 초대, 2대, 3대 원장이 전부 다 육사 청주회 비밀 조직원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국정원장은 신건 국정원장인데 민간인이죠, 변호사. 바로 이 사람이 인터넷 선거제도 정착을 책임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대중은 박지원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해서 신건과 청와대 박지원, 그리고 정보통신부 장관의 화웨이 통신장비를 들여왔던 이상철을 임명해서 임기 말까지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상철이가 바로 관우정보통신에서 만든 선거 제도를 선관위 전국 시스템으로 세팅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무현이 당선되고, 이상철은 그 후에 중국이 화웨이 통신장비를 다 만든 다음에 그거를 한국에 도입시키는 임무를 띠고 LGU 부회장으로 다시 입사를 한 겁니다. 화웨이 통신장비를 대거 도입하면서 국방망과 경찰망, 행정망, 이런 거를 다 까는 작업은 LG CNS를 통해서 했고, 그때 LG CNS 사장이 바로 지금의 KT 사장입니다. 신임 사장. 이 신임 KT 사장이 LG CNS 사장이었을 때
국방부에 깐 국방망이 내부망과 외부망을 따로따로 설치해야 되는데 같이 붙여서 설치해가지고 모든 국가 국방 비밀이 새나가게 만들어준 장본인입니다. 4.15 총선 때 LG 노트북, LG 시스템에 의해서 치러져가지고 문제가 자꾸 노출되니까 이번에는 KT 시스템으로 교체해서 깨끗한 KT로 선거를 치르겠다, 이런 비밀 계획을 갖고 바로 LG CNS 사장을 KT 사장으로 힘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KT 신임 사장이 과거의 LG CNS 사장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국방망을 설치해서 무인 정찰기의 암호통신 시스템을 북한으로 보내준 사람이죠. 바로 이때 사전 선거 제도가 기획이 되고 설계가 돼서 그때 도입이 돼가지고 2014년도에 선거가 치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웨이 통신 장비가 완벽하게 다 갖춰지고, 그 다음에 김대중 때부터 추진했던 인터넷 진흥원을 나주로 옮겨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서버를 나주로 다 옮겨놓은 겁니다. 서버가 나주에 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휴대폰 또는 컴퓨터를 누군가 같이 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반란의 도시 나주에 인터넷 서버가 다 있는데 그 서버를 열어서 뿌라치만 시키면 다 보는 겁니다. 제가 그런 행위를 한 영상을 다 갖고 있습니다. 물론 사진도 있지만 영상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다 박자를 맞춰놓고 바로 공작원 21호인 양정철이가 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 이사가 돼가지고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교육을 받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와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 다 세팅을 해준 다음에 180석을 만든다는 민주당의 공언 아래서 실제로 180석을 만든 겁니다. 이번 대선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차기 총선은 바로 화웨이 통신 장비와 나주에 있는 인터넷 서버, 그리고 중국제 핵심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중국인 직원들에 의해서 치러질 거고, 그 중에서 사전 선거 제도가 핵심입니다. 여담이지만 4.15 총선을 치르고 양정철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떼어먹었는지 증거로 조작한 인쇄물들이 다 싸구려라, 다 들통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상임 이사가 문재인을 찾아가서 사표까지 냈었습니다. 돈은 양정철이가 다 해먹고 책임은 내가 진다, 이런 거죠. 그런데 문재인이 말려서 사표는 반려됐지만 양정철은 해외로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양정철이가 바로 태블릿 PC를 조작한 공작의 핵심 공작원입니다. 그래서 김한수의 친구 아버지인 홍석현이가 그 지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부탄을 몰래 갔다 온 사실도 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진실인데 지금 100만이나 뭐 몇십만이 있는 유튜브들이 거의 국정원과 인터넷진흥원의 말대로 다 연막을 쳐주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에 대해서 연막을 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오늘 이야기의 주제를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이야기는 전부 사실입니다. 궁금한 내용과 의혹스러운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요청하시면 그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세밀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독을 꼭 좀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